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규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많은 여성분들께서 경험을 하고 계시고 또 상당한 불편함을 주는 질환 요실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실금이 뭐냐?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소변이 새어나오는 증상을 말합니다. 원래 소변이라는 것은 방광에 어느 정도 소변이 차면은 본인이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봐야 나오는 게 소변인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본인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것, 그걸 요실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실금은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성별에 관계없이 그리고 연령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훨씬 빈도가 높고 젊은 분보다는 나이가 드신 분에게서 훨씬 빈도가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한 30 내지 40%에서 경험을 하시는 걸로 통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에게서 왜 이리 많으냐? 결국은 임신과 출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는 전립선 때문에 그렇고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성의 한 30 내지 40%에서 요실금을 경험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많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인구 고령화 추세에 맞춰서 점점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누구나 폐경이라는 과정을 겪게 되죠. 폐경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가지고 요실금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경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실금이 생기면 일단은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소변을 자주 보시는 경우에는 관광을 할 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친구들끼리 모여 있는데 크게 웃으면 소변이 또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활동을 친구들 모임에 자주 안 간다든지 여행을 안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회적 활동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가끔 우울증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정도로 아주 불편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요실금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8가지 정도 되는데요. 흔한 것 한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이제 복압성 요실금, 일명 스트레스 요실금이라고도 하는데요. 복압, 그야말로 배에 힘이 들어가서 생기는 요실금, 배에 힘이 들어가서 생기는 요실금을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요실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절박성 요실금, 그야말로 이름 자체가 좀 절박해 보이죠. 갑작스럽게 화장실을 가고 싶고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 도착하기도 전에 소변이 좀 새어나오는 그런 경우를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하고, 이 2개가 합쳐진 복합성 요실금 혹은 또 혼합성 요실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행히도 복합성 요실금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박성 요실금하고 혼합성 요실금을 합친 게 한 20% 정도 되겠습니다. 빈도상으로. 복합성 요실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성 요실금이라는 게 뭐냐? 기침을 한다든지 재채기를 한다든지 크게 웃는다든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줄넘기, 이런 게 전부 다 배에 힘이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배에 힘이 들어갈 때, 즉 복압이 증가될 때 소변이 저절로 유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제 소변이, 저건 방광인데요. 방광에 노란 게 이제 소변이 되겠습니다. 소변이 좀 차 있는데 갑자기 배에 힘이 들어가면 방광을 눌리게 됩니다. 방광을 눌리게 돼서 소변이 새어나오는, 그것을 복압성 요실금, 스트레스 요실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압성의 요실금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골반 저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골반 저근이라는 것은 이제 왼쪽 옆에서 본 단면인데요. 저기에 보면 제일 앞에 회색으로 동그랗게 생겨 있는 저것이 치골, 음부 바로 위에 있는 뼈를 치골이라고 그러죠. 그 치골에서부터 제일 오른쪽에 있는 등뼈 끝이 꼬리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치골에서부터 꼬리뼈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근육인데 그물 침대 모양으로 침대 그러니까 그물 침대 같이 이렇게 생긴 근육인데요. 상당히 넓고 센 근육입니다. 그 근육 자체가 요도도 받쳐주고 방광도 받쳐주고 그 자궁도 받쳐주고 직장도 받쳐주고 여러 가지 골반 안쪽에 있는 장기들을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치골 바로 뒤에 있는 것이 그 방광이 되겠고 방광이 약간 오른쪽에 위쪽에 있는 것이 자궁이 되겠습니다. 자궁 오른쪽에 그저는 직장이고 저런 식으로 요도와 방광과 자궁, 직장 이런 여러 가지 골반 장기를 받쳐주는 그런 근육이 골반 저근입니다. 골반 저근이 약화가 되면 방광과 요도를 지지해 주지 못해 가지고 요실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도 관략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쪼아주는 근육이죠. 그 요도 관략근이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그거는 이제 신경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노화가 되면 나이가 들면은 그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주로 이 골반 저근이 약화되는 거하고 그 요도 관략근 자체가 기능이 좀 저하되는 거하고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요실금이 생긴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원인이 주로 임신과 출산 그리고 나이입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골반 저근이 약화될 수 있고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또 요도관략근이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물론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자연분만이 아니고 제왕절개는 자연분만보다는 조금 손상이나 이런 게 덜합니다. 그래서 제왕절개를 하신 분들은 빈도가 조금 적고 자연분만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아기가 나오는 통로 주변에 방광도 있고 요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빈도가 좀 많이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이나 과체중이 있게 되면은 복압을 높입니다. 왜? 내장 지방이 많으니까. 복압을 높여서 요실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기침 혹은 만성 변비라든지 이럴 때 생길 수 있고 골반 내 장기, 예를 들어 자궁을 드러냈다든지 이러면 어떤 부유증으로 인해서 요실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에 힘이 들어갈 때 소변이 새어나오는 게 복압성 요실금인데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이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내가 재채기 하니까 나오더라. 크게 웃어도 나오더라. 등산 갔는데 내려올 때 나오더라. 등산갈 때 올라갈 때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내려올 때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주로 새어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변이 어떨 때 새어나오는지 그걸 자세히 듣고 혹은 또 이제 질병이 있는 만성 기침이라든지 변비라든지 혹은 뇌경색이라든지 등등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 있는지 그걸 알아보고 예전에 골반 쪽에 수술을 하셨는지 그런 거를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소변 검사를 해서 방광염도 어떤 요실금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광염이 있는지 소변 검사해보고 또 다른 비뇨기과 질환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어떤 그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역동학 검사라 해가지고 방광과 요도의 기능을 갖다가 알 수 있는 검사인데요. 이거는 일단은 그 방광 안쪽에다가 아주 가느다란 카테터 같은 관을 집어넣어서
소변을 채우면서 방광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 다음에 또 소변을 보면서 어떻게 또 방광이 또 기능을 하는지, 소변을 채우면서 하는 검사가 있고 소변을 보면서 하는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요도가 제대로 괜찮은지 압력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저거는 사실은 진단을 해주는 검사는 아니고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걸 알아보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요 역동학 검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변을 보고 나서 소변이 많이 남아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잔뇨량을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100cc 이하로는 우리가 정상으로 보고 그 이상은 비정상으로 보는데요. 이런 경우는 왜 필요한가 하면은 사실 소변을 잘 못 보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자기는 소변을 다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잔뇨량 측정해 보면 뭐 200cc가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200cc라고 하는 것은 항상 소변이 그것까지 차 있는 거예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소변이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소변이 더 차도 화장실 가야 돼요. 그런 식으로 자주 보러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잔뇨량을 꼭 측정해서 많이 남아 있는지 그걸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압성 요실금이 진단이 되게 되면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하고 수술적 치료하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비수술적 치료는 이제 골반 저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골반 저근이 약해져서 그렇다니까 그러면 골반 저근을 강하게 땡땡하게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나 해서 미국의 이제 케겔이라는 산부인과 의사가 고안해낸 근육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골반 근육을 좀 이렇게 단단하게 해주는 그 운동을 케겔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근육을 그러니까 어떤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주느냐, 우리가 소변을 중간에 보다가 멈추는 동작을 하게 되면 거기에 쓰이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걸 케겔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케겔 운동, 골반 저근 운동, 저게 이제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데 지금 저 자세는 브릿지라고 하는 자세죠. 브릿지라고 하는 자세도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골반 저근 운동이 케겔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항문 주변에 이제 근육, 그러니까 우리가 소변이나 대변을 참을 때 그 골반 저근은 여러 가지 근육으로 뭉쳐져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근육을 찾아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하는 거는 소변을 멈추는 동작할 때 그 근육을 수축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문 주위에 있는 근육을 일단은 5 내지 10초간 꽉 수축해 있다가 서서히 이완하고 또 꽉 수축해 있다가 서서히 이완하고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10초를 잘 참을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10초를 하지 마시고 보통 처음에는 3 내지 5초, 그래가 1, 2주 지나서 익숙이 되면 한 5 내지 7초, 그래 또 1, 2주 지나서 익숙이 되면 한 10초 정도, 그런 식으로 서서히 단계를 밟아 나가면 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축을 꽉 했다가 서서히 이완을 하고 하는 거를 한 10회씩 처음에 이제 주기당 10회씩 반복을 합니다. 10회씩 반복을 하고 그거를 보통 하루에 한 서너 번씩 해줍니다. 그래서 익숙이 되게 되면은 수축 시간도 약간씩 올리고 한 5초 올리고 또 1, 2주 간격으로 주기당 횟수도 10회에서 15회로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노력을 하시게 되면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3주 이상 해야 효과가 있고 3개월 이상 꾸준히 하게 되면은 확실히 본인이 좋아진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피드백이랑 체외 자기장요법, 전기자극 치료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다 결국은 골반 저근을 강화시켜 주려는 그런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케겔 운동하고 거의 똑같은 것이죠. 그 대신 기계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수술적 치료는 KL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술요법. 수술은 요즘은 수술을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그 요실금 수술을 위해서 나온 테이프가 있어요. 그게 그물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 테이프를 요도 중앙에 걸어줍니다. 요도 중앙에 걸어주게 되면은 그게 요도가 처지는 걸 방지해서 소변이 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 위에 그림은 이제 TVT라는 수술인데 요도 그 중앙에다가 이렇게 테이프를 걸어놓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TVT하고 TOT는 어떻게 다르냐? 수술 효과는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TVT라는 수술은 왼쪽에 있는 것이 TVT인데요. 아래 그림 두 개 중에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치골 뒤쪽으로, 배 쪽으로 그 테이프가 나오는 것이고, 오른쪽에 TOT라는 것은 사타구니 쪽으로 그 테이프가 나옵니다. 그 테이프가 나온다 해서 테이프가 뭐 바깥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피부 밑에서 잘라가지고 다 피부를 봉합을 해주기 때문에 그 테이프가 바깥으로 나오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 수술은 이제 질 쪽으로 수술하게 되겠습니다. 질 안쪽에 절개를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저렇게 치골 뒤쪽으로 나오든지 사타구니 쪽으로 나오든지 테이프를 빼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적당히 수술을 잘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아주 만족합니다. 그래서 TVT나 TOT는 거의 똑같은 효과다. 그래 보시면 되고, 의사에 따라서 TVT를 하시는 분도 있고 TOT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복합성 요실금의 치료는 대부분 수술로서 해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떻게 보면 좀 편하죠. 본인이 노력할 게 별로 없습니다. 복합성 요실금이 확실하면 수술을 해주면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흔한 게 절박성 요실금이라는 겁니다. 절박성 요실금은 갑작스럽게 강한 배뇨 충동이 생겨서 소변을 참기 어려운 상태로 이어지는 요실금입니다. 그러니까 가만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소변을 보고 싶고 화장실 가기 전에 소변이 흘러나오고 하는 것을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과민성 방광증후군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과민성 방광증후군은 이제 방광이 그야말로 예민해지는 거죠. 그래서 소변을 자주 보러 가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박성 요실금이 생기는 원인은 방광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과도하게 수축을 함으로 인해서 참지 못하고 소변을 흘리는 거죠. 일단은 방광이 노화가 되게 되면은 방광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방광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방광의 팽창력이 감소를 하죠. 그래서 방광이 수축되고 저장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방광이 불안정해지고 절박성 요실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절박성 요실금의 원인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방광의 과민증. 방광의 과민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방광이 예민한 겁니다. 방광이 예민해서 소변이 많이 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 가는, 그래 자주 가는, 그게 방광의 과민증입니다. 자주 가다가 어떨 때는 또 급작스럽게 갈 수 있고 가다가 또 흘릴 수 있고 그런 게 방광의 과민증이라는 건데요. 하루에 보통 8번 이상 가면 우리가 빈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에 8번 이상 가면은 빈뇨다. 그러면은 방광이 좀 과민해서 그런 게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밤에는 보통 2회 이상 일어나면은 비정상으로 봅니다.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낮하고 밤하고 합쳐서 8회 이상. 밤에는 2회 이상 소변부로 일어난다. 그러면 조금 방광이 예민한 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경계통의 이상은 중추신경계라든지 말초신경, 방광 근처에 있는 말초신경에 이상이 있게 되면 방광의 기능 조절이 잘 안 됩니다. 방광의 기능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절박성 요실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뇌졸중이라든지 다발성 경화증이라든지 파킨손병이라든지 등등 이런 신경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절박성 요실금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 변화, 이는 주로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인데 폐경이 되면은 호르몬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호르몬의 변화가 오게 되면은 방광과 어떤 그 요도, 방광과 요도의 근육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절박성 요실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폐경이 되게 되면 이제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안 나오죠. 에스트로겐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방광의 팽창력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 방광의 팽창력을 감소시킵니다. 소변이 많이 차게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방광의 팽창력을 떨어뜨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소변 조절 능력이 잘 예전과 같지 않고 그래서 절박성 요실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물의 부작용인데요. 어떤 약물은 이제 방광을 과도하게 수축을 시킨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그 약물들은 소변량을 많이 이뇨제 같은 소변량을 많이 만들죠. 그래서 이제 저런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절박성 요실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고혈압 약도 있을 수 있고, 항우울제 약도 있을 수 있고,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일부 약물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턱발성. 턱발성이라는 건 원인을 모르는 경우. 사실은 저게 제일 많습니다. 원인을 잘 모르고 그냥 어떤 노화 현상으로 절박성 요실금이 생기는 게 가장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절박성 요실금이 이제 어떻게 진단이 되느냐? 사실은 아까 그 복압성 요실금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병력 청취를 자세히 하면 이것은 절박성 요실금이구나 하는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병력 청취를 자세히 하고 다른 어떤 질환이 있는지도 물론 물어보고 수술력도 물어보고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10분 이상 소변 보러 갑니다. 안 그러면 1시간 반도 안 돼가지고 소변 보러 가야 됩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소파에 앉아있다가 화장실 가려는데 소변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절박성 요실금으로 우리가 진단을 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신체 검사, 혹시 질 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하게 되었고 역시 소변 검사도 해서 방광염이 있는지 다른 어떤 비뇨기과 질환이 있는지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배뇨일지라는 것은 이제 내가 소변 보러 갈 때마다 체크를 하는 거죠. 얼마 만에 내가 소변을 봤는지 그리고 또 소변 양은 얼마인지 체크를 하는 건데 내가 소변을 보러 가는 걸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보니까 1시간 반 만에 무조건 갔더라. 이런 그게 배뇨일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역동학 검사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절박성 요실금이 진단이 되면 치료는 일단은 생활 습관 교정도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카페인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매운 음식, 신맛 나는 주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방광의 근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줄인다든가 흡연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코틴이라는 게 니코틴이 그 방광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흡연을 하는 경우는 금연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만의 경우도 방광벽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체중 조절을 좀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방광훈련. 방광훈련은 뭐냐? 1시간 반 만에 소변을 보러 간다. 2시간 만에 소변을 보러 간다. 이러면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광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빈뇨가 있는 경우에 화장실 가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한 2, 3일 본인이 체크를 해보면 내가 소변을 몇 시간 만에 한 번씩 보러 가는지 이게 다 나옵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2시간 이하, 1시간 반이다. 이러면은 1시간 반 동안 앞으로는 이제 화장실을 안 가고 참는 거예요. 소변을 보러 가고 싶어도 참고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요실금 패드라는 게 있어요. 요실금 패드를 차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 1시간 반 처음에는 1시간 반 참는데 잘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하루 이틀 일주일 이래 지나가면 그게 참아집니다. 참아지면 1 내지 2주마다 확실하게 참아졌을 경우에는 15분 정도 시간을 또 늘립니다. 그런 식으로 1 내지 2주마다 계속해서 15분씩 늘려주는 훈련을 하게 되면 목표는 언제냐? 4시간입니다. 3시간 내지 4시간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방광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3시간 이상 참으면 뭐 어디든지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3시간 이상. 보통 일반적으로 정상 사람들은 한 4시간 정도 지나면 화장실 갈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방광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저렇게 하면은 이렇게 일상 사회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광 훈련을 착실히, 저는 본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거 아까 복압성 요실금처럼 수술하면 땡 끝이다 이게 아니고, 절박성 요실금은 수술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노력을 해야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요실금입니다. 그래서 방광 훈련을 해주시면 상당히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세 번째로는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케겔 운동도 아주 절박성 요실금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케겔 운동이 왜 어떻게 도움이 되나? 골반 근육을 자꾸 수축을 하게 되면 골반 근육을 꽉 수축을 했을 때 방광 수축근의 수축을 막아줍니다. 방광 수축을 막아주기 때문에 방광이 이완되면서 화장실을 갈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럼 화장실 갈 때까지 소변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즉 케겔 운동이 절박성 요실금에도 아주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박성 요실금이 좋아진 사람들, 호전된 사람들하고 완치가 된 사람들하고 이래 비교를 해보니까 골반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한 분이 좋아진 사람은 2배, 완치가 된 사람은 5배가 골반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케겔 운동 자체가 절박성 요실금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많이 하는 방법이 약물요법. 이 절박성 요실금의 원인이 방광 수축이 많이 와서 그런 거니까, 첫째는 수축을 중단시키는 약물을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방광을 이완시키는 약물을 쓸 수도 있고,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과민한 방광 근육을 이완시키거나 수축을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약물요법이 제일 흔하게 쓰이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당장 좀 좋아집니다. 거기에다가 방광 훈련도 하고 케겔 운동도 하고 이래 하면은 훨씬 좋아지는 속도가 좀 빠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국소 에스트로겐 약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분들이 폐경이 되면은 에스트로겐이 안 나오니까 이런 어떤 방광이 좀 예민해진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에다 에스트로겐 질정을 넣어주는 그런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물요법과 케겔 운동과 방광 훈련을 하면은 거의 좋아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 안 되는 경우에는 보톡스를 가지고 방광이 자꾸 수축을 해서 그런 거니까
보톡스라는 게 마비시키는 거잖아요. 근육을 마비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방광벽에다 보톡스를 놔주면은 수축을 하지 않으니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약물요법과 케겔 운동, 그 다음에 방광훈련 그걸 세 개를 하시면 아주 좋아집니다. 예방은 이제 하는 방법은 이제 규칙적으로 배뇨 습관,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소변을 봄으로써 방광을 평소에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규칙적인 배뇨 습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체중 관리, 방광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체중 관리를 함으로써 방광에 가해지는 부담을 또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절한 수분 섭취. 절박성 요실금이 있는 분들은 물을 잘 안 드십니다. 자꾸 오줌을 나올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수분을 많이 섭취하지 않게 되면 그 소변이 진해져요. 진하게 되면 방광벽을 자꾸 자극을 해서 소변을 자주 보러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또 화장실에 자주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1.5에서 한 2리터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관리해서 방광을 지원한다. 우리가 이제 긴장하면 화장실 자주 가죠. 그런 게 이제 스트레스라는 거죠. 스트레스를 관리해서 방광 기능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방광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든지 음료를 조금 피하는 그런 방법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이상으로 절박성 요실금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